자, 이제 지구과학 1이 끝이 나갑니다. 그죠? 오늘은 기후변화 요인에 대해서 할 텐데, 일단 기후변화 요인은 결국 지구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지구의 외적 요인인지, 그러니까 지구 외적 요인이라고 하던지, 아니면은 지구의,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작용하는 것 때문에 기후가 변하는 요인, 그 다음에 지구의 내부에서 변하는 내적 요인을 알아볼 겁니다. 그런데 뭐 내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도 여러분들이 교재나 교과서, 그 다음에 뭐 문제 몇 번을 풀어보면 내적 요인은 사실 굉장히 쉬운 부분이고 직관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따로 강의에서는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뭐냐면, 실제로도 기출문제나 내신을 보면은 내적 요인은 되게 가볍게 지나가고요. 외적 요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외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다른 말로 천문학적 요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바깥에서 일어난다는 거를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구 외적 요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후변화 요인의 천문학적 요인이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그래서 지구 외적 요인을 볼 텐데요.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네 가지가 나옵니다. 외적 요인 4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한 가지를 볼 때에 나머지 3개는 고려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붙냐면, 다른 요인에 변화가 없다면 이라는 얘기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만약에 4가지 요인이나 지구 내적 요인까지 고려를 해버리면 외적 요인에서 제가 오늘 다루는 이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적 요인을 다룰 때는 항상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다면 하고 들어가죠.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봅시다. 첫 번째는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자전축의 방향 변화입니다. 자전축이 돌아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자, 그래서 자전축의 방향 변화는요, 어떤 축이냐면 26,000년 축입니다. 이거는 책에서나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와 있죠. 26,000년 축이고요. 이거를 지구 자전축이 움직이는 거, 이렇게 위아래로 경사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빙글빙글 팽이처럼, 여러분들 팽이 돌렸을 때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 있죠. 축 자체가, 팽이의 축 자체가 빙글빙글 도는 거 있죠. 그것처럼 이 축이 도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세차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26,000년 축이고요. 자전축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전축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방향으로, 그러니까 앞쪽을 바라보는 이런 막대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방향, 그 다음에 뒤쪽으로 바라보는 요런 방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전축이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그래서 26,000년 주기로 해서 원래 자리로,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걸로 돌아오기 때문에 13,000년 후, 그러니까 딱 절반은 뭐예요? 바로 현재와 반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 외우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그걸 알려면은 일단은 태양이 있으면 우리 지구는 타원 궤도로 돈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에서 기하 벡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자면, 타원 궤도일 때는 타원에는 초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쪽 초점 혹은 이쪽 초점, 이렇게 콧구멍, 돼지 콧구멍처럼 이렇게 2개가 있는데요. 이 초점 중에 하나에 태양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 태양이 위치를 했을 때, 자, 이쪽이라고 칩시다. 태양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이쪽이라 쳤을 때 태양과 가까운 쪽에 있는 요거 있죠. 이 점, 절반에 요 태양과 가까운 초점에서 요 점을 태양 일자 쓰잖아요. 일자 쓰죠. 그래서 태양과 가까운 점이라고 해서 근일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나머지 반대편을 뭐라고 하냐면 태양과 멀죠. 태양과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원일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일점, 원일점. 그래서 문제에서는 보통 왼쪽 초점에다가 태양을 놔둬주는데요. 간혹 내신에서는 오른쪽 초점에다가 맞추기도 합니다. 상관없어요. 일단 근일점, 원일점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태양의 위치입니다. 자, 일단은 자전축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자전축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러면 자전축과 수직인 게 뭐죠? 바로 자전축과 수직인 게 적도죠. 선생님 몰랐는데요 하면 지금 아시면 됩니다. 자, 지구 자전축과 무조건 수직인 게 적도면인데요. 이때 자, 태양이 있다 칩시다. 그럼 여기가 근일점이라 치고 그 다음에 그 먼 곳에 좀 더 먼 곳에 이렇게 있고 적도면 이렇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그럼 적도면을 기준으로 우리는 계절을 알 수 있습니다. 계절. 어떻게 아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여름에 태양이 높게 떠요? 낮게 떠요? 높게 뜨죠? 자, 그래서 자, 적도면보다 태양을 이렇게 쭉 그냥 일자로 끄었을 때요. 끄었을 때 적도면보다 지금 여기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왼쪽 지구는 적도면보다 태양이 아래에 있죠? 아래에 있으니까 겨울이에요. 동지고요. 요거는 지구과학 2의 청구를 배우시면 아실 텐데 일단은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보면 적도면 아래에 있으면 겨울입니다. 자, 그럼 요 부분은요. 지금 쭉 태양을 일자로 끄었더니 적도면 위에 있죠? 위에 있으니까 여기는 여름입니다. 요렇게 하시면 끝. 이거 끝.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보통 보면은 학생들이 특히 지구과학에서 이 부분에서 선생님 지구과학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 보면은 여기서 항상 외워요. 이런 자전축 모양일 때는 근일점이 뭐 겨울이고 여름이고 이걸 다 외워요. 그러지 마시고요. 적도면 하나만 끄어주면 게임 끝입니다. 자, 한번 조금 더 이제 밑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가 타원형인 이 궤도를 두 개를 그려놨어요. 자,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현재,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이 13,000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13,000년 차이가 나는 거죠. 자, 현재에서 지구 기울기의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까만색으로 표시할까요?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요 방향이라고 이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지구를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13,000년 뒤니까 어때요? 주기가 26,000년이라 했었죠? 주기가 26,000년이라 했는데 모의고사나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26,000년을 줄 거예요. 하지만 내신에서는 이 세차운동의 주기를 안 주고 얼마게라고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13,000년이나 26,000년을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재는 요 방향인데 13,000년 뒤는 그러니까 반대겠죠. 반대했을 때 와, 쌤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할 필요 없이 뭐 끄라고요? 적도면 일단 끄어줍시다. 적도면은 지구와 자전축과 수직이니까 여기는 이거에 수직 끄어주시면 되죠. 자, 계절 한번 볼까요? 계절 어때요? 요거는 지금 아래에 있으니까 겨울, 여기는 여름, 여기는요. 적도면 위에 있죠? 여름, 여기는 겨울. 자, 이때 제가 외적 요인 할 땐 항상 뭘 했어요?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다면 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자전축의 방향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계절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에서의 겨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3,000년 뒤의 근일점은 여름이죠. 자, 그러면 원래 겨울이었는데 이렇게 추워요. 그런데 13,000년 뒤에는 겨울일 때 어때요? 더 멀리 있잖아요. 태양과 더 멀리 있으니까 겨울은 더 추워질 거고 여름은요 더 더워지겠죠. 연교차는 어떻게 됩니까? 연교차는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요.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또 얘기를 하지만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3,000년만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가 나오냐면 13,000년이 아니라 6,500년이 나옵니다. 자, 13,000년은 한 바퀴죠. 근데 6,500년은요? 아니, 13,000년 반 바퀴죠. 반 바퀴인데 얘는 4분의 1바퀴를 돌래요. 자, 그럼 이거 쌤 어떻게 해요? 일단 현재를 그려놓읍시다. 자, 13,000년 뒤에 지금 근일점이 현재는 겨울에서 여름이 됐잖아요. 겨울과 여름 사이에 뭐 있어요? 봄 있죠. 그러니까 계절 하나, 6,500년은 계절이 하나 바뀐 거예요. 그래서 겨울 자리는 봄이 되고, 오케이? 그럼 봄, 그 다음에 이렇게 돌거든요. 그러면 이쪽 겨울, 봄, 여름, 가을이었는데 이제 6,500년 뒤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13,000년 뒤에는 여름, 가을, 겨울, 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이 13,000년만 알아두면 그 사이에 있는 6,500년은 껌이에요. 어떤 식으로 기출이 나왔는지 한번 대략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일단은 태양 그려놓고 초점을 돌고 있는 지구를 그려놓고요. 이렇게 자전축을 막 그어 놓습니다. 그러고 A식이래요. A식이라고 하고 A시기에, 현재라고도 안 해요. A시기에 어떤 시기에서의 이 지구 자전축을 나타낸 것이다. 이 시기에서 6500년 후에 자, 여기 근일점을 1번 위치,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2번 위치, 그 다음에 3번 위치, 4번 위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공전 궤도가 반시계인 것까지도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6500년 후에 2번에서의 계절을 구하라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한 문제도 아니고 이 문제에서 기읍번 하나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시기에서 A 시기에 1번의 자리는 계절이 뭐예요? 적도면 끄었을 때 위에 있으니까 여름이죠. 여름이면 그 다음 2번은 A 시기에는 2번 자리가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봄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6500년 후에는요. 빨간색으로 적어볼까요? 6500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여름 다음에 6500년 후니까 여름이 가을이 되겠죠? 하나씩 밀리는 겁니다. 겨울, 봄, 여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묻고 2번 위치에서 6500년 뒤에 계절은? 하고 묻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즘 문제가 나오고 있는 추세고요. 요거까지만 하면은 사실 3점짜리 문제도 뭐 무리 없이 포함이 됩니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구 자전축 방향 변화고요. 이번에는 지구 자전축 경사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경사각 자전축 경사각 변화입니다. 요거는 쉬워요. 자, 저 경사각 변화는요. 자전축 방향 변화보다 조금 더 큽니다. 41,000년 주기고요. 주기고 21.5도에서 24.5도까지 변합니다. 근데 이때 변할 때에 지구 자전축이 변하면 위도별로 일사량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단위 면적당 그 태양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 연교차 차이가 나는데요. 이때 하나 공식으로 외워두실 거는 경사각이 커지면 뭐가 커진다? 바로 연교차가 커진다 까지만 알아두시면 별 문제 없이 들어가는 요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경사각도요. 이제는 어떻게 주냐면요. 그냥 숫자로 주는 게 예전에는 그냥 24.5도에서 21.5도로 줄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요렇게 줬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주냐면 경사각을 그래프로 줍니다. 그러니까 요때랑 요때 경사각 차이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많이 나고 플러스로 나고 마이너스로 나고 요거를 해서 줘요. 그래서 그래프 요 하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주의해서 보시면 요것도 무리 없이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심률 변화입니다. 이심률 변화라고 하면은 요것도 이제 기하 벡터랑 또 연관이 돼요. 자, 이심률은요 타원 정도입니다. 타원 궤도의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찌그러져 있냐라는 얘기인데요. 자, 일단 이심률의 변화는 10만 년 주기고요. 주기고, 자, 이심률이 크다라는 거 한번 볼까요? 이심률이 크다라는 얘기는 납작한 타원이라 소리입니다. 호떡처럼 납작해지는 그런 타원 궤도를 얘기를 하고요. 이심률이 작을수록 원형에 가까워지는데요. 원형에 가까워지는데 그래서 이심률이 0이면 원이 됩니다. 원궤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한번 볼게요. 자, 현재 궤도 이심률 요 정도로 해서 태양이 있다 칩시다. 이게 보면은 타원이니까 큰 이심률로 칩시다. 큰 2라고 쓸게요. 큰 이심률인데요. 이심률이 감소를 합니다. 이심률이 감소를 하고 자, 그럼 이심률 변화일 때는 자전축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고요. 자, 경사각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걸 가정을 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 자, 큰 이심률일 땐 요렇고 작은 이심률 원이라 칩시다. 원이라 치면은 얘가 중심에 와야 되니까 궤도가 요런 식으로 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작은 이심률 작2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자, 큰 이심률일 때 지구 위치 2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경사각도 자전축도 그려줄까요? 그려주고 그 다음에 작은 이심률일 때도 자, 그대로 그려줍시다. 자, 그러면 자, 근일점일 때
큰 20율에서의 근일점일 때를 보면은 근일점이 어떻게 됐어요? 멀어졌죠? 이때 근일점에서의 계절은요. 겨울이죠? 겨울인데 멀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원일점이죠? 원일점인데 가까워졌죠? 가까워지고 계절은 여름입니다. 자, 원래 멀 때도 더웠는데 가까워졌어요. 그러면은 더 덥겠죠? 여름은 더 덥고요. 겨울은요. 더 춥겠죠? 자, 겨울은 더 춥고 여름은 더 덥습니다. 그럼 연교차가 커지겠죠? 네, 요겁니다. 별거 없죠? 그죠? 20율이었고요. 그 다음에 태양활동의 변화 마지막으로 보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태양활동 변화는요. 똑같아요. 자, 태양활동이 활발하면 뭐가 많아요? 흑점이 많죠. 태양활동이 적으면요. 흑점이 적습니다. 자, 흑점수가 차이가 납니다. 왠지는 몰라도 흑점수가 차이가 나요. 자, 흑점수가 차이가 난다는 건 태양활동의 차이가 난다는 거니까. 자, 태양활동이 차이가 나니까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변하게 되죠? 변하게 되면은 결국에 기온도 변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태양 활동의 변화와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해서는 다룬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전축, 20율, 경사가 1, 2, 3번에 보통 치중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또 거슬리는 내용이 끝나고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이죠. 다음 시간에 복사평형 들어가고 지우과학 1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